웹프린트. 정책 파트로 갈게요. 정책 파트로 가시면은 182페이지로 갑니다. 180. 자, 182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부동산 정책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책론. 정책은 나온다면은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181페이지에 가시면은 부동산 정책론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문제라는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 배정이 되는데, 부동산 문제는 이제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가 우리가 이제 보통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관계가 악화돼요. 그건 이제 우리가 그걸 부동산 문제라고 합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토지 문제 자체가 우리 시험 문제 배정이 되는데, 토지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부중성이라는 걸 배우셨죠? 땅이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죠. 부중성을 보시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가구라는 자체가 토지 가격이 합리적 수준을 넘어버립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설회사가 택지에 대한 취득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택의 질이 높아지겠어요? 좀 떨어지겠어요? 떨어지고, 건물이 저층화돼요? 고층화돼요? 고층화. 집약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집약적 이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토지가 집약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심에 직장을 두게 되면 주거지를 매각하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직주분리라 그래. 무슨 분리라고 한다? 직주분리. 뭐 요런 것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집가구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게 되면 183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위에 부동산 문제의 의의가 있죠. 그죠? 첫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가 그냥요 악화돼서 그래요. 악화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밑에 특징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184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문제의 내용에 밑에 보시면 집가구 문제라는 게 있죠. 여기다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면 합니다. 여기가 시험 문제가 배정이 돼요. 집가구 문제가. 그래서 여기가 시험에 나오는데, 그 토지 문제의 밑에 보시면 자연적 특성의 무슨성 때문에 그렇다? 부중성이라는 단어 있죠. 부중성 때문에. 토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 밑에 집가구 문제라는 자체가 사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집가구라는 것은 땅값이 필요 이상으로 아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투기 수요가 늘어나고 투기적 수요가 가미되죠. 그래서 수요 공급이 불균형이 초래돼가지고 발생이 돼요. 그러면 집가가 지나치게 상승하게 되면, 택지비가 상승하면 주택의 양적뿐만 아니라 주택의 무슨 문제도 심화돼요. 질적. 그럼 집가가 상승하게 되면 투기가 조장할 수도 있죠. 건물이 지나치게 저층화 됩니까? 고층화 됩니까? 고층화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집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제품 생산 원가를 상승시키죠. 물가가 상승하고 수출이 기업이 이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며, 행정적으로 볼다면 국가가 지자체가 공기업이 공공용지 확보가 쉬워져요? 좀 어려워져요? 어려워지죠. 그래서 국토에 대한 효율적 이용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집가구 문제가 나와요. 그럼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그럼 1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 보세요. 1번이. 자, 1번에 가시면은 제가 아까 이 건물을 올리는 게 주방적이었어요? 집약적이었어요? 집약적이죠.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이 맞겠죠. 그죠? 주거지를 외연적으로 한산하는 것은 주거지를 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6페이지로 가시면은 뭐가 시험 문제냐면 주택 문제라는 게 나와요. 주택 문제. 그 주택은 그 186페이지 가시면은 주택의 유용성 문제와 밑에 부담 능력 문제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금 공급에 대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공급은 양적하고 질적이 있습니다. 양적하고 질적. 자, 그러면은 양적 문제라는 것은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해요. 그럼 양적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물량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근데 질적이라는 자체는 살고 있긴 한데 막 금이 가갖고 집이 후졌어. 그럼 주거 수준이 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소득 때문에 그런데, 그럼 양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질적이 먼저 해야 돼요? 양적이 해결한 다음에 질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양적과 질적 찾으셨어?
지금 양적은 주택이 모자른 거야. 절대적이 부족해서 이때 전체 가구 수의 적정과를 고려할 때 밑에 보시면은 뭐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거나 핵가족화, 공공사업을 위한 주택의 철거, 양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 필요 공가율의 증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공가율? 필요 공가율. 박스 쳐보세요. 여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필요 공가율이라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이 왜 주택 보급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 주택 보급률. 주택 보급률. 그 주택 보급률이라는 자체는 자 갑니다. 만약 여기가 100가구가 산다면 100채를 주어지게 되면 주택 보급률이 100%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100가구에다가 100채를 주어지게 되면 100%가 된단 말이야. 근데 필요공가율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갑돌이하고 을돌이하고 병돌이가 있으면 자 여기 세 채가 있어요. 그럼 세 채에 세 가구를 주어주면 주택 보급률이 100%가 되죠. 근데 집이 안 비어 있어야 돼. 한 채는 정도 비어 있어야 돼. 비어 있어야 꼭 필요한 공가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비어 있어야 여기 이렇게 이사 갈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가 필요 주택 수라는 자체가 나온다. 그럼 가구 총수에다가 필요 공가수라는 걸 더해요. 필요 공가수. 그럼 만약에 가구가 100가구다. 그럼 필요 공가율이 5%라면 5채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럼 앞으로 필요한 건 100채예요. 105채가 돼요. 그럼 주택 보급률이 100%여야 돼요. 100%를 초과해야 돼요. 초과해야지만 양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필요 공가율을 증가시킨다는 거는 이건 질적이다, 양적이다, 양적. 그게 보시고요. 그다음 거기 보시면은 질적은 집이 없어서 그래요. 집이 후져서 그래. 그럼 어디가 어떻을까? 소득이 낮아서 그렇죠. 그럼 생활 태도를 변화시킨다든지 고급 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게 된다면은 질적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필요 공가율의 증가라는 거에 별표 쳤죠. 필요 공가라는 자체는 질적이다, 양적이다. 자, 이건 뭐예요? 집이 후진 거예요. 집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필요한 합리적 공가라는 게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가 있냐면 페이지로 가시면 226페이지로 가보세요. 226 가시면 가시면 4번 문제 있나요? 4번 찾으셨어요? 5번이 틀렸는데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100%여야 돼요? 100%를 넘어야 돼요. 넘으면 양적 문제가 해결한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질적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의 주택에 시장 개입하지 않는다. 개입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는 해결한 거야. 양적 문제를 해결했는데 질적 문제는 안 된 거죠. 여기 이제 나오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보급률? 주택 보급률. 거기 위주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로 가셔서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189로 이제 가볼게요. 189. 189로 가시면은 자 거기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장 실패 수정과 사회적 목표 달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는 무슨적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적이고 사회적 목표가 정치적이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이냐 정치적이냐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정부가 이제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 복지국가 건설에 힘쓰겠다, 빈부격차가 줄이겠다는 건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무슨 목적이다? 정치적. 근데 시장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는 왠지 느낌이 그냥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서 지금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볼 텐데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입니다. 두 가지로 본다면 자 들어가 볼게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두 가지가 무슨적 기능과 무슨적 기능이 있어요. 불러보세요. 정치적과 경제적. 그럼 이게 지금 기출 문제를 하나 풀 텐데 이 두 가지의 성격이 다르죠. 그죠?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다른데 우리가 이제
시장이 잘 돌아가려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돼야 돼요. 근데 너무 잘 돌아가도 있는 사람이 먹으면 저소득층들에 대한 분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정치적이에요. 무슨 적이다? 그럼 임대주택을 줘야 되는데 정책을 공공임대주택을 비싸게 줘야 돼요. 좀 싸게 줘야 돼. 그러면 저소득층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 재분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근데 경제가 안 돌아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장 실패 수정, 시장이 잘 안 돌아가니까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은 정치적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자. 경제 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죠. 그럼 시장 실패가 나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 경제적이 떨어지고 저소득에 지읒 들어가지. 그러면 경제적에 지읒 들어가, 정치적에 지읒 들어가. 정치적. 그럼 제가 저소득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정치적이 나와야 되죠. 그럼 우리가 정치적이라는 자체는 어떤 단어가 핵심 포인트겠어요? 저소득이죠. 얘기 좀 하세요. 저소득 나와야 되지, 그지? 그럼 정치적이라는 것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적 기능으로서 우리가 세 번째 보시면 효율성, 형평성 그밖에 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저소득층이 나오면 이건 경제적이에요, 이건 정치적이에요. 정치적. 임대료 보조해 준다는 것은 이 저소득층들을 위한 거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시장 실패 수정 나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 그래서 시장 실패 수정은 경제적인 기능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이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란 말이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는 것들이 뭐다? 경제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2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2번이. 오늘 프린트 2번. 자, 이게 기출이 됐었는데 저소득층이라는 게 있죠. 그럼 저소득층이 나오면 경제적이 나와야 돼요, 정치적이 나와야 돼요. 정치적인 사회적 목표가 나와야 돼요. 이거 이해 가셨어? 그래서 내가 한 거야. 내가 뭐 이 나이 먹고 왜 내가 저소득 하겠어, 그지? 그래서 8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189페이지가 그렇고 넘겨보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교재로 가시면은 19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93페이지로 가시면. 공공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하죠? 정부가. 그럼 그 원인을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되죠. 이 공공재나 이런 게 원인이란 말이야. 그 원인만 알아야 돼요. 대책을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공공재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시험 문제 나왔었냐면 우리가 부동산 자체도 완전 경쟁에 들어가요, 불완전에 들어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원인을 본다면 원인과 대책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 원인은 완전해서 그래, 우리가 불완전해서 그래. 불완전 경쟁 시장 때문에 그래. 불완전 경쟁은 저번 시간에 다수였어요, 소수 업체였어요, 소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독점은 하나고 가점은 좀 소수다 보니까 보통 독과점들은 대기업이야. 그러면 대기업들은 우리가 보통 규모를 작게 해요, 규모를 크게 해요. 그럼 대량 생산하겠죠. 그걸 따라해봐요. 규모의 경제. 규모를 크게 한다는 거야, 크게. 그러면 규모의 경제를 크게 하게 되면 그냥이야 대량 생산을 해. 그럼 원가 절감이 되죠. 그럼 가격을 다운시키니까 중소기업이 도산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이야 또 독점으로 갈 수 있지. 그러면 자연 독점. 그럼 자연 독점으로 가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정부가. 그럼 독과점을 규제 안 해야 돼? 규제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불완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가 완전 경쟁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 때문에 그래? 불완전 때문에 시장이 실패가 되는 거죠. 거기 보시면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시하는 걸 저번에 배웠죠? 이런 게 되면은 어떨까? 얘네들은 보통 대기업들은 그냥이야 규모를 크게 해. 그럼 대량 생산하네? 그럼 원가 절감이 되죠? 그러면 가격 경쟁 이기니까 이번에 가시면 자연 독점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뭐의 실패와 관련된다? 시장의 실패와 관련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럼 우리는 3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봐. 3번이 프린트가 3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완전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 완전은 시장 실패가 아니죠. 이렇게 이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공재라는 게 나와요. 공공재. 공공이 쓰는 재화. 그래서 우리가 뭐 치안 서비스나 국방 서비스 같은데 생태공원을 얘기해 보자고. 그럼 생태공원은 우리한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공공재를 존재한다면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정부가 하게 되면 돈을 안 받아버려요. 무임승차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럼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유지가 안 돼 버리죠. 그럼 시장에 맡겨놔야 돼요.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해야 돼요. 공급을 해야 되죠. 그럼 공공재도 시장이다. 시장이 실패다. 시장이 실패가 되죠. 만약에 이제 봐봐. 이거 돈을 낸다는 거예요. 돈을 안 낸다는 거예요. 돈을 안 내도 배제예요. 비배제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책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럼 그냥이야 무임승차를 해. 그러면 이거를 재화의 생산을 맡기게 되면은 생산 안 하죠. 그럼 과대생산, 과도생산, 과도생산이 되거든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정부.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공공재를 세금 걷어서 공급을 해야 돼. 공급을 해야 되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공공조 때문에도 그런데 이 공공재라는 자체가 이제 읽어보다 보면 배제예요, 비배제예요. 세 번째 보시면 비경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공동소비다 보니까 서로 싸우지 않죠. 그럼 경합한다, 비경합한다. 그래서 시장이 직접 공공재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4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4번. 과다 생산해요, 과도 생산해요. 이게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그죠? 별표 하나 쳐야지. 4번에다가 두 번 나왔으니까. 그래도 쳤어요? 두 번 나오니까 또 나올 거야. 나오면 뭐해? 또 틀리는데, 그지? 과대다, 가소다? 가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실패라는 게 적정 배분이 돼간다는 게 너무 생산이 많거나 적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비대칭의 정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정보의 차이가 있죠. 정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면 정보의 대칭이다, 비대칭이다? 비대칭성.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차이가 있다. 그럼 우리가 정보가 다 똑같다, 다르다. 그럼 정보를 가진 사람이 먹는 거죠.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원 배분의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정부가.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알았는지 이제는 어떠한 정보의 개발 같은 거를 이제 조금 사이트에서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보완이 되고. 근데 대빵 잘 나오는 게, 자, 어디에다가 이제 별표를 3개 치냐면, 넘겨보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게 190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셨어요? 그 맨 위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장 실패 원인이 되어 있죠. 지금 시장 실패 원인을 보고 있죠. 그럼 외부 효과라는 게 있나? 외부 효과는 이거 별표 3개짜리야. 3개짜리. 몇 개짜리? 너무 중요해. 이건 거의 99%야. 나와. 외부 효과. 그 외부 효과도 뭐의 실패 원인이야? 누가 개입해? 정부가 개입하죠. 그래서 외부 효과 들어갑니다. 근데 외부 효과를 이제 한눈에 보시기에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죠. 박스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외부 효과가 조금 약간 좀 어려워요. 참 이 자체가 이제 돈하고 좀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하여튼 박스를 쫙 처음에 보신 분들은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라는 게 있나? 그럼 정은 부정적, 긍정적.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부는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거 이제 영어도 나오는데 영어 없네. 자, 그럼 우리가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들어서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거는 따보세요. 핀피. 이게 핀피라는 게 뭐냐면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해달라는 얘기예요. 공원을.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쓰레기 밀입장이나 화장터 같은 거는 현수막을 걸죠. 그냥요 막아요. 막죠. 그래서 우리가 님비예요. 님비. 뭐라고? 님비. 냄비야, 님비야. 님비. 님비.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 하지 마세요. 이런 거야.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어디 있어? 알았어. 있네. 있네. 그지? 거기 핀피 있죠? 한글로 적어. 핀피. 옆에는
냄비가 아니야? 님비? 그럼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please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요거는 정입니까? 정. 님비라는 건 뭐죠? 부죠, 부. 이해 가셨어? 그래서 이따가 같이 한번 풀어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되고, 이제 외부 효과라는 자체가 단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가겠는데, 외부 효과라는 단어는 들어보시면, 외부는 창밖의 외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는 건데,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면 거래 당사자라고 있죠? 거래 당사자가 거래를 해요. 거래 당사자가. A하고 B하고 왔다 갔다. 그럼 그냥이야 물건을 샀으면 돈을 줘야 돼. 돈을 줘야죠. 그래서 가격 기구를 통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렇게 시장이 잘 돌아간다는 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근데 외부 효과라는 것은 창밖의 외부가 아니라 이 시장이 밖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 거야.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을 텐데. 이게 외부 효과라는 이 외부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보세요. 우리가 토지에 대한 토지의 특성이 인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접성이 뜻이 무슨 뜻이요?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거죠. 인접돼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토지가 또 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토지의 특성 때문에 옆에 있는 토지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외부 효과로. 그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정의 효과가 될 수 있고 부의 효과가 될 수도 있어요. 부의 효과. 근데 우리가 물건을 생산만 합니까? 우리가 소비도 합니까? 소비도 할 때 이런 얘기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소비할 때도 외부 효과가 발생이 돼요. 생산과 소비. 자, 그렇다면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소비 입장에서는 잘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가 여기다가 정원을 놓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이건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맞나요? 그럼 얘가 혜택을 받죠. 그럼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아까 따라서 무임승차. 아까 기억나시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하다 보니까 이 정원을 꾸미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편익으로 본다면 만약에 얘가 100을 얻었다면 추가적으로 얘가 10을 얻었다면 이 사회적이 전체가 사회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의복과는 따라해봐요. 사회가 유리하다. 그럼 사회적인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개인보다는 사회적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편익은 100밖에 못 받는데 사회적이라는 자체는 사회적 편익이 우리가 100에서 추가적으로 10을 더 얻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개인에 대한 소비가 적게 된 거죠. 가소소비인데 시험 문제는 거의 생산 쪽에 나와요. 무슨 쪽에 나온다? 생산. 그러니까 소비는 그냥 간단하게 한 거고 요게 나와요. 요게 봐봐요. 만약에 얘가 공장에 시멘트 공장에 폐수를 내려보내는데 양식업을 해요. 그죠? 그럼 폐수에 오염된 그 물고기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눈이 뒤집어질까? 그지? 그러면 그 정정적, 부정적? 부정적이에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시장 원리가 양식업 하는 한테 어떻습니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줘야 돼? 보상을 해줘야 돼? 해주는 게 시장 원리예요. 이 가다가 여러분들 뒤에서 탁 차를 박았어. 가만히 있어 뒤로 누워. 보상해주죠. 그러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근데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버려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정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치유한 비용을 얘한테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그럼 이건 조장을 어떻게 하라고 해야 돼요? 이건 보조해줘야 돼요? 이거 규제를 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느낌이 와야 되는데? 왔어요? 왔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개인이 내는 것을 사적 비용이라고 하고 사회가 내는 걸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 가봐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에서 자 얘한테 공해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공해방지 시스템이 싸다 비싸다? 비싼지 어떻게 알았어? 그지? 설치해서 안 했어. 나쁜 놈. 이게 치워하는데 그냥이야 비용이 들어가. 그럼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얘는 비용을 100원밖에 안 했는데 추가적으로 10원이 더 들어간 거죠. 100원보다. 그렇죠? 그럼 불하는 거는 부정적이죠. 따라봐.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사회적 비용이 커버린 거예요. 그럼 얘가 생산을 적게 하겠어요? 많이 하겠어요? 많이 하죠. 비용을 줄였으니까. 대화를 하자. 졸려 죽겠어 지금.
뭐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나오고 미치겠어. 못 알아듣고. 얘가 비용을 줄였지? 그럼 적게 생산할까? 많이 생산할까? 정신이 똑바로 됐네? 과대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대 생산되는 것도 시장이 실패라는 거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돼요. 얘한테 부담을 조금 부담시키죠. 이해 갔나? 그러면 이 외부 효과는 시장이다. 시장을 통하진 않는다. 통하지 않죠. 다시 할게. 시장을 통했어? 안 통했어? 정말? 거래 당사자야? 아니야. 아니죠. 제3자라 그래요. 그럼 제3자라고 해서 그럼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았죠. 이익에 대한 대가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준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는 토지가 토지 옆에 있다는 인접성하고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셨나? 그럼 토지의 특성 무슨 성하고 무슨 성? 인접성하고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얘는 되게 중요한 게 시험 문제에 뭐 했다 그러면 했다 그래야 돼? 안 했다 그래야 돼? 안 했다 그래야 돼요. 준비되셨어? 시장을 통했어? 그냥 해봐. 그냥 딱 잡았대. 통했어? 안 통했어? 돈을 줬어?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줬어? 손실의 보상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의도했어? 나만 재밌나? 그러면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래서 우리가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라는 게 있어요. 외부 경제고 외부 불경제가 돼요. 그럼 이제 뭐가 시험 문제냐면 아까 생산 차원에서 정해복구라는 건 그냥입니까? 개인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사적 비용이 더 커지죠. 사적 비용이 더 커지고 사회적 비용보다 커지니까 생산을 많이 하겠어요? 생산을 적게 하겠어요? 적게 하죠. 아까 여러분들 공원 기억하세요? 공공재, 공원. 이걸 사회에다 맡겨버리면, 시장에 맡기면 그냥이다 과도 생산한다. 과도 생산하죠. 그러면 정도 그냥이요. 정부가 개입해야 돼요. 개입해야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과도 생산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은 과소 생산되는 것을 생산을 적정 생산을 만들려면 그냥이다 보조를 해줘야 돼요. 보조를 해줘야 되죠. 이해 가셨어? 그다음에 비용하고 편익은 반대죠. 그럼 이거는 정해볼 거니까 따라보세요.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 중에서는 어떤 편익이 더 셀까요? 사회적 편익이 세죠. 그렇죠? 그래도 과소소비인데 소비는 잘 안 나와요. 그냥 다 과소다 이렇게 하고. 근데 부의복과는 아까 개인의 비용을 줄였죠. 그럼 사적 비용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 사적 비용보다 무슨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그런가요? 그러면 과소 생산에 과대 생산에 과대 생산하는 거죠. 편익으로 본다면 개인의 편익이 세진 거죠. 그럼 사적 편익이 세진 거죠. 그럼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니까 자 이것도 과소다 과대다? 과대 소비가 되는 거죠. 지금 박스 보고 있어요? 할게요. 박스 정해복과는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면서 그 대가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고 적정량보다 과대 과소 과소죠. 대답 좀 해주세요. 누가 개입해 이거? 그럼 규제해야 돼? 보조해줘야 돼? 보조. 핀피고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적 편익이 크죠. 그래서 생산 과정과 소비 과정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부는 어떻죠? 부는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면서 그 대가를 줬다 주지 않았다. 않았죠. 이건 과소예요. 과잉 생산이에요. 과잉. 이건 보조해줘야 돼? 규제를 해야 돼? 임비 현상이고. 다음에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사회적 비용이 더 커졌죠. 그 다음에 편익은 사적 편익이 더 커진 거죠. 그 생산 과정과 소비 과정이 다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럼 좌측에 보시면은 자 좌측에 외부 효과의 의의라는 게 있죠. 그럼 외부 효과는 시장을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았죠.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생산 과정에만 발생되어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돼요. 소비 과정도 발생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근데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 반가로 2번에서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있어요? 생태공원이 조성되는 경우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자 생태공원이 조성돼서 정해 효과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주택 수요 전환은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그럼 우측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그래프가 가격과 양이면은 공급과 수요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수요가 증가합니까?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우측이죠. 그렇죠? 근데 주의하실 게 지금 트렌드가 따보세요. 우상향 이동. 작년에 나왔던 게 이게 상향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맞나요? 그럼 우상향 이동이라는 자체는 우는 그냥입니까? 양이 증가했습니까? 위에 찍었으니까 가격이 올라갔겠죠. 이해하셨어요? 지금 생태공원이 조성되는 경우는 보고 있어요? 발생했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죠? 그렇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수요 곡선이 우상향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시면 부의 복과에서 뭐가 나왔냐면, 자, 그 밑에를 가시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얘는 오른쪽에 가보세요. 4번이 나왔어요. 동그라미 4번. 오른쪽 동그라미 4번 찾으셨어? 그럼 갈게. 자, 스토리, 일로 와봐. 아까 얘가 공장 폐수를 내려보내게 되면 여기가 오염돼서 부의 복과가 발생됐죠? 그럼 이거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 과당 생산이 됐죠? 가만히 있어야 돼? 규제를 해야 돼? 규제를 해야 돼요. 맞나요? 그럼 시험 문제 규제를 하게 되면 시멘트 공급을 할까? 시멘트 공급을 줄일까? 줄이죠. 내가 봤더니 그래프를 그리면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주 갈게 대화를 하자. 그럼 시멘트 공급을 할까? 시멘트 공급을 줄일까? 줄이죠. 세금 부담했으니까. 대답해봐요. 그럼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죠. 원자재 가격 올라가죠. 주택 가격도, 임대료도. 뭐의 실패일까? 이건 정부의 실패입니다. 뭐의 실패도 누가 개입해서 그렇다? 정부가 개입해서 주택을 올린 거죠. 맞습니까? 다시요. 이 규제를 했어요. 그럼 시멘트 공급을 늘려요? 시멘트 공급을 줄여요? 그럼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죠. 원자재 가격도, 주택 가격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지금 동그라미 4번을 보고 계시나? 깜짝아. 자, 정부에 전화 왔나 보다. 자, 그럼 그냥 있어? 규제를 했어. 그럼 시멘트 공급을 해? 안 해? 안 하죠. 그럼 공급곡선이 좌측이 되죠? 따라서 좌상향 이동. 근데 이런 것까지 나올 것 같아. 그럼 좌측으로 기장이야? 올라갔어. 올라갔죠? 느낌이 안 좋다. 따봐, 좌상향.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좌상향이 되니까 양은 늘어났어요? 양은 줄어들었어요? 가격이 올라갔죠? 그래서 좌측으로 움직인 거죠. 그렇죠? 지금 동그라미 4번 보고 계셔요? 좌측으로 이동하니까 시멘트 공장의 인근 주택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주택가격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임대료도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시장 상황이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임대료 올라간다는 자체는 저소득층이 또 불리해질 수 있잖아요. 이해 갔나? 이걸 따라서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실패가 아마 넘겨보시면은 어딘가에 있을 텐데 193페이지에 있어요. 193. 있어요? 뭐의 실패가 있죠? 정부의 실패. 193. 그러면 저번 시간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는 거 아시죠? 기능과 특성이 틀리죠? 그러면 시장의 기능은 어떤 거 자고가 정량 아세요? 자고가 자가 뭐야? 자고가 정량만 알아. 미치겠어 진짜. 한장원네 진짜. 자원 배분. 무슨 배분? 자원 배분. 그죠? 고는 뭐야? 고한 기능이 아니라 교환 기능. 교환 기능. 아따 정말. 집에 공부 안 하나 봐. 그죠? 자원 배분. 무슨 배분? 자원 배분. 공부 좀 해. 자, 자원 배분. 그럼 자원 배분의 기능 안 해요? 자원 배분의 기능을 해요. 하죠. 그죠? 자원 배분은 뭐냐면 더 많은 이윤이 쪽으로 자원이 배분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원룸을 하시게 되면은 요거 만약에 한 30년이 지나가고 막 금이 갔어. 그냥 리모델링을 해.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원 배분은 더 많은 이윤 쪽으로 자원이 배분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시장은 완전 시장이야? 불완전 시장이야? 그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못 되니까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된다, 안 된다? 그럼 시장이 실패되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개입해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하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내가 학자고 내가 강사로 강의하고 있지만 제 자존심이 또 정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좀 잘 흐르고 있어야 잘 안 되고 있어요. 느껴요? 자,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도 가격을 그렇게 좀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그냥입니까? 더 올라갔습니까? 누가 개입해서 그래? 이게 정부의 실패란 얘기예요. 맞나요? 정부의 실패. 이해 갔어? 그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죠? 지금 정부의 실패는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개입해서 그래요? 정부가.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시장의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했죠. 그럼 개입하지만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의 실패를 얘기한다? 정부의 실패죠. 그럼 정부의 개입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를 개선하지 했다? 못했다? 더 악화가 됐죠? 이건 뭐의 실패다? 정부의 실패예요.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 그래서 어떤 애가 나오냐면 좌측에 192페이지로 가시면 192페이지에 5번에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뭐 예컨대 오염 매출을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한테 배출하지 못하도록 직접 규제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예배 효과를 내부화시켜 갖고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정은 세금을 부과해서 지불하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산권 보호에 코즈라는 애가 있죠. 코즈 있어요? 이제 얘가 나온 게 정부가 개입해서 안 좋은 게 아까 뭐의 실패였다고요? 그래서 코즈는 정부가 개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즈가 얘기한 게 코즈의 정리는 정부에 대한 개입을 부정합니다. 정부의 개입 부정. 그러면 다시 가볼게. 자, 공장 폐수를 내려보내니까 환경 오염이 되니 자, 이건 그냥입니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과대 생산됐죠? 그럼 그냥 했어요? 규제를 했어요. 그럼 시멘트 공급을 줄이니까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 버리죠. 그럼 주택 가격도, 임대료도 뭐의 실패야? 시장 실패를 안 그러네. 그래서 코즈라는 애가 나와요. 누가 나온다? 그 코즈는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이 맡기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재산권을 얘가 분명하기 위해서 재산권이 민간시장 기구에 자율적으로 거래되도록 공인 문제에 대한 걸 해결한다는 거죠. 찾았나? 그래서 대학교 교과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코즈는 정부가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말라서 요 피해 보는 애한테 피해 보상 청구권을 주게 해요. 그럼 피해 보상 청구권을 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려 보내게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럼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 예, 뭐의 실패 때문에 정부의 실패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반드시 개입합니까? 시장 기능에 맡길 수도 있습니까? 맡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봐야지. 대답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제가 6번하고 쭉 6번하고 7번하고 8번, 9번, 10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6, 7, 8, 9, 10. 왜 틀었는지 다 지적해보세요. 다 틀린 문제입니다. 언제 기다려? 정해복과는 적정한 수준보다 많이 생산합니까? 과도 생산하죠. 대답 좀 해주세요. 부동산 시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럼 자원 배분이 효율성이 달성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개입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제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잖아요. 유효수가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그럼 시장의 진입과 퇴가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 못하는 거죠. 무주택 서민들이 시장 진입이 어렵게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9번을 왜 틀었을까? 내가 아까 그냥이야 딱 잡았대라 그랬어. 의도했어? 시장을 통했어? 안 통했죠. 재밌게 좀 가자. 나도 힘들어 죽겠어 지금. 그죠? 강사가 얼마나 힘든데 알아듣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이야 딱 잡았대야 돼. 의도했어?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번 외부과 새로 조성된 고성 쾌적성이어서 정해복과가 따라서 발생. 아까 제가 발생했다 그랬죠? 생태공원이 조성됐어요.
그럼 여러분 수요 잘하면 기분이 좋죠? 그럼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 움직여요? 어유 잘한다. 그거.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이죠. 근데 정확하게 적어놓으세요. 다음에 우상향 이동. 이게 나올 거야 올해는. 우상향 이동한다는 것은 우측으로 이 곡선이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맞나? 그럼 자 손들어. 수요 증가는 그냥입니까? 둘 다 올라갑니까? 둘 다 올라가죠. 뭐 끝난 거 안 끝났어. 둘 다 올라가잖아. 딱 까먹은 거야? 둘 다 올라가잖아. 수요 증가.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한다. 이렇게. 짜증내네? 자. 그럼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이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 아까 12번에 가시면 님비가 있었잖아요. 님비가 정입니까? 부죠, 부여볼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쫙 이렇게 마지막에 흩어질 테니까 저를 잘 보세요. 자,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이 이유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험, 자, 갈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부의 정책은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빈부격차를 주겠다는 건 그냥입니까? 이 저소득입니까? 저소득이죠. 맞아요? 근데 지금 경제가 좋아, 안 좋아? 신경질 내고 그래. 그럼 이건 시장 실패예요. 맞나요? 그럼 한쪽에 치우친 게 좋아요? 조화롭게 가야 돼요. 조화롭게 가야죠.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써야 되면서 시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야 되는데? 그럼 시장, 경제가 시장이죠, 시장? 그러면 시장 실패 나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 경제적이 떠오르셔야 돼요. 맞아요? 저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치적이 떠오르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타트고, 그럼 시장 실패를 수정하려면 그냥에다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럼 완전해서 그래? 불완전해서 그래? 완전한 시장 실패가 아니죠. 그럼 불완전이라는 건 독과점이란 말이야. 중소기업이야, 대기업이야. 대기업이야, 대기업. 그렇죠?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통신사가 그 요금이 싸다고 생각해? 비싸다고 생각해? 흥분하지 말고. 자, 제 세계에서 부탁하는데, 그럼 얘네들은 그냥 거의 대기업입니까? 규모를 작게 해요? 규모를 크게 해요? 따라서 규모의 경제예요. 그럼 비용을 떨어뜨리죠? 그럼 원가 절감이 되니까 가격을 다운시켜 버려요. 그죠? 그럼 중소기업들이 도산되죠. 그럼 그냥이야 자연 독점으로 가. 그럼 가격도 올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개입해? 독과점을 그냥 규제를 해야 돼. 규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박사 논문이 SSM이라는 게 있거든요. 슈퍼마켓. 그래서 이제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요. 박사 논문이 SSM에 대해서 썼는데 우리가 롯데마트나 이런 데도 그냥이야 슈퍼마켓이 있죠. 그럼 중소기업이야 대기업이요. 그럼 얘네들은요 매장은 그냥입니까? 계속 넓혀나갑니까? 계속 넓혀나가요. 그럼 그냥이야 대량 구매가 가능해. 그럼 원가 절감이 되거든. 그럼 구멍가게들이 그냥이야 죽어버려. 그러면 얘네들이 닫는단 말이에요. 누가 개입해야 돼? 그래서 독과점을 규제해서 일요일날 문을 닫게 하는 거야. 뻥을 치는 게 아니라 다 논문에 나와. 서론에. 그래서 관심 있으면 좀 논문 좀 보세요. 보실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작년에 논문을 내가 갖고 온 거야. 내 거를. 갖고 오더니 관심 많으세요 했더니 아니야. 할머니가 얌만하니까 이 논문이 내게 맞는지 확인하러 왔대. 다시 합니다. 완전해서 그래? 불완전해서 그래? 독과점이야. 학계론도 암기과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이 국민이 깨야 돼. 좀 제발. 그래 대항할 거 아니야. 내 말 틀려? 지금 정책하고 있잖아. 재밌지? 자, 완전해서 그렇다, 불완전해서 그렇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독과점이에요. 중소기업이야, 대기업이야? 대기업이야, 대기업. 규모를 크게 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대량 생산이 나타난단 말이야.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럼 중소기업이 도산돼요. 자연 독점을 갈 수 있죠. 그 독과점을 규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공공재라는 게 있죠. 공공재는 우리한테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많은 게 좋죠. 그렇죠? 근데 공공재는 보통 우리가 국방 서비스나 치안 서비스 같은 건 우리가 돈을 안 내잖아요. 무슨 승차하죠? 이게 제대로 하게 되면 삼성 같은 데서 안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자, 힘드니까 내가 동그라미 찍게 그냥 얘기해. 무슨 생산하니? 이게 많이 나왔단 말이죠. 누가 개입하니? 정부가 개입해갖고 생산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냥 세금 걷어서. SOC를 하면 이걸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공재 자체가 시장에 나타나면 존재하면 시장 실패가 되는 거지. 응? 정부가 그냥 차이가 있어서 효율적 배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 대책이라는 자체가 정부가 좀 알았는지 요새는 이 사이트 가시면 이제 어디가 막 개발될지 뭐 이런 것들 좀 발표해줘요. 그냥입니까? 정보를 좀 공유합니까? 공유하려는 거죠. 그렇죠? 뭐의 실패의 원인을 보고 있어요. 자, 외부 효과가 뭐의 실패의 원인이다? 시장 실패의 원이에요. 누가 개입해요? 정부가 개입하죠. 맞나요? 근데 지금 토지의 특성이 인접성과 부동성 배우셨죠? 토지가 그냥입니까? 인접돼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부동산에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래서 핀핀은 따라서 please 그럼 긍정적이죠. 님은 not 정의 부의 복과가 되는 거지. please not 알겠어? 요. 그다음에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과대와 가소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의 복과가 아까 공공재가 시장에 맡기면은 그럽니까? 이건 긍정적입니까? 근데 생산이 돼요? 잘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가소 생산이 돼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그럼 그 장에 대해 보조를 해줘야 돼. 보조를 해줘야 돼요. 맞나요? 근데 이제 부의 복과는 아까 얘가 어떻게 된다? 사적 비용을 줄였죠.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나간 거죠. 이건 보조해줘야 돼요. 규제를 해줘야 돼요. 왜? 과대 생산이 됐으니까. 맞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어려워요. 자 보세요. 정의 복과는 과소예요, 과대예요. 과소 생산이 되거든요. 맞나? 부의 복과는 과소다, 과대다, 과대가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 복과 나오면 과대, 과소, 과소. 부의 복과는 과대가 나오셔야 돼요. 맞죠? 그럼 적정 배분을 만드는 거죠. 그런가요? 다시 갈게. 정은 과대, 과소. 부는 과대. 나가는 순간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낮에 모여갖고 부대찌개를 드세요. 따로 부대찌개. 그냥 해. 무슨 찌개? 부대찌개. 부대찌개. 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대가 중요해요. 부가 그자입니까? 과대입니까? 과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안 할 거야, 이제. 반응이 좋아져야 하는 거든. 이게 레퍼토리가 안 정해진 건데 하는 거야. 근데 반응이 안 좋으면 안 해. 알겠지, 그죠? 야, 내가 부대찌개 하고 싶겠어? 안 되니까 하는 거야. 그러면 정은 가소지, 부는 과대. 알겠죠? 그러니까 부대찌개를 먹으면서 그냥 먹지 말고 부는 가대고 이렇게 먹어야 돼. 알겠지, 그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정의 복과가 발생했죠? 그럼 공원이 들어섰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이야. 손 들어보세요. 수요는 그냥입니까? 둘 다 올라갑니까? 우상향 이동을 한다는 거죠.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아까 얘는 그냥이야. 얘 때려줘야 돼. 나쁜 놈. 그렇지? 그럼 얘는 공급을 안 하지? 그럼 기분이 어때? 나쁘지? 그 우측 좌측. 좌측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공급이 그냥 했어요? 공급이 감소했어요. 감소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코즈가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렇게 하나를 묶어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전체에 갔어요.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에 예습하실 분은 없지만 자 가십니다. 가게 되면은 어디인지 볼 거냐면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세요. 우리가 뭘 또 공부할지를 궁금하니까 그러면 이제 다 갔고 페이지 가시면은 194로 가보세요. 제목 좀 불러봐 주세요. 뭐라고 했어요 위에? 정부의 시장 개입의 수단이에요. 네, 봐봐. 내가 아까 이건 수단이었어요. 그 이유였죠. 이유하고 수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이유는 근거로 왜 뛰어들었느냐. 수단은 따라서 방법. 방법이라는 거 알아요? 무슨 방법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야. 그죠? 여기는 이제 공부하는 거죠.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